언급도 없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뭐 지금 총선 끝나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거는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선 불출마 그리고 낙선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격려 오찬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 뭐 이게 좀 그래도 아무래도 총선에 지고 나서 부른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뭐 참 안 됐습니다. 이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이 국민의힘 의원 한 40여 명과 1시간 40분에 걸쳐서 점심 식사를 윤 대통령이 했는데, 뭐 쓴소리도 좀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례적인 것은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일부 발언들을 공개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발언들 대부분은 뭐 윤 대통령 모두 발언이나 뭐 원내대표의 뭐 감사 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은 뭐 비공개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기자들이 막 따로 전화해가지고 어땠어요 분위기 막 취재하는데, 이번에는 일부 발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요거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대통령은 어제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달라라고 말했고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나온 의원들의 주요 발언 더 있는데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우신구 의원,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정말 대호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어려움이 클 거다라고 말했고요. 서정숙 의원,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위라면 대통령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죠. 최재형 의원 발언 많이 어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 다양성 보장 목소리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도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 자료에서 요거를 꺼냈다는 말은 요 정도의 메시지는 대통령실도 공감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방향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비공개 발언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따온 걸 정리해보면 다른 보도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한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장관에게 책임을 맡기고 또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모든 공격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 지금 그런데 대통령이 정책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안까지 간섭해서도 안 된다. 너무 대통령이 세세한 것까지 막 간섭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참모들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는데, 어제 한중진 의원이 아예 대통령에게 대놓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초선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당을 분열을 시킨 게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 또 수도권에서 낙선한 한 의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소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제 대변인실이 말한 서면 브리핑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세죠, 수위가. 보시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고견을 많이 듣겠다고 하고 불렀으니까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의 발언이 비공개의 발언보다 좀 더 세죠. 그런데 또 짚어볼 건 이겁니다. 어제 뭐 윤지옥 국민의힘 지금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그리고 유희동 정책위 의장, 그리고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리, 이런 당 지도부들도 모였고요. 이상민 의원도 여기 있네요. 헤드테이블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이제 뭐 총선에 대한 고생했다 이런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누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자리를 해야 어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어제 당내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안 오는 거냐? 이런 설왕설래가 오갔다고 해요. 와, 진짜 안 와? 여기도 안 와?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 불응했고 그 전에 일부 국민의힘 비대위원들만 모여서 밥을 따로 먹었잖아요. 가까운 비대위원들과. 그래서 그게 맞느냐, 뭐 아니 몸이 안 좋아도 아스피린이라도 먹고 대통령 오찬 제안에 응했어야지 등등 여러 당내 비판도 있었죠. 그런데 또 전언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온 것도 물론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대한 어떤 복귀를 하는 차원인데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뭐가 아쉬웠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 JTBC가 뉴스룸을 통해서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단 하루에 2번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사퇴를 밝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른바 1차 윤한 갈등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라고 요구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파동이 있었었죠. 그때 당시 1월 27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한 게 맞다라고 공식화했었죠. 계산된 발언 아니었냐라는 그런 내용, 그런 추정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고 윤한 갈등 봉합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갈등도 있었고 봉합됐었다 했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이 지난 1일에 이게 총선을 9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 대국민 담화 기억나시죠? 2,000명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고심했다. 사실상 2,000명 그냥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고 부랴부랴 오후에 막 성태훈 정책실장이 다시 방송에 나와서 전향적으로 2,000명 포함해서 재검토합니다. 막 이상한 상황 막 대통령이 막 이게 말하고 정책실장이 다시 나와서 참모들이 다시 해석해주고 막 해석이 필요했던 전 국민 듣기 평가냐 이 말이 나왔던 그 대국민 담화 이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2번이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의대 증원을 좀 유연하게 해달라라고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는데 대국민 담화 내용은 전혀 달랐죠. 강경해 보였죠. 2,000명 확실한 근거를 갖고 온 거다.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해야 했다. 등등의 말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나서 다시 사퇴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에 반발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총선을 9일 앞둔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연하게 하자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도 대국민 담화 발언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또 사퇴를 언급하면서 반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당시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후에 한 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사퇴 없이 일단은 총선을 마쳤죠. 그러니까 윤한 갈등 이어졌고 총선 끝나고도 오찬 회동 거절하고 등등의 상황을 볼 때 이미 총선 9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이 그렇게 이상할 게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거치가 어떻게 될지 당대표 또는 당권에 출마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나오지만 그런 변심 같은 거는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